저는 함영한 영어에서 올해 5년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유아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어머님들께서 받으신 유인물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마이크를 사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과 너무 수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버려서 좀 마이크 사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희 지금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기초특강 담당하고 있는 제가 먼저 기초특강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 이어서는 총정리특강 진행하시는 양채희 선생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력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뒤에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4주 완성으로 진행되는 일단 월금과 화목 오전 특강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진행하는 특강은 수요일 오후반도 있기는 한데요. 이따 이제 그 로드맵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빠지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최대한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두고 계신 어머님들이라면 당장 지금 1학년 문법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어떻게 좀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가 아니실까 싶은데요. 사실은 제 수업을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은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강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반을 이동하거나 졸업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저의 수업을 들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반을 선택하는 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을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슬라이드 좀 넘어가서요. 자, 일단은 첫 문법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라고 이제 제목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문법을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기초특강이다 보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을 하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우선은 이렇게 켜고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채희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있대. 네, 여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첨부해내온 이 동아윤 교과서는 제가 사실 교과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중학교 교과서가. 근데 요즘 이제 대치지역, 그리고 서초, 그리고 송파까지 어머님들이 세 구역을 보셨을 때 동아윤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의 비중이 저희 학생 기준으로는 거의 6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개정된 후에 저희도 이제 교과서 작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동아윤 교과서를 좋아하실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교과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문법들이 다른 교과서들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의 문법이라고 봐주시면 돼서 이 동아윤 교과서만 대표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1학년 문법을 좀 파악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핵심 문법을 보시면 사실 어머님들이 이 문법 이름을 보시면 이게 굳이 우리 아이가 못할 문법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이름들 보시면 비동사, 일반 동사, 현재 진행형, 조동사, 여기도 이제 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이제 또 동명사나 투부정사 이런 것들은 이제 또 2학년 때도 하는 것 같은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비교. 그리고 또 사실 여기 there is, there are도 사실은 비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교들은 거의 동사에 관해서만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학기가 되면 이제 조금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시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는 그러면은 비동사, 일반 동사를 못할까? 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첫 수업을 들어와서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친구들이 처음으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왜 같이 쓰지 못하는지, 이것부터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단어 자체의 품사, 뭐 예를 들면 fame과 famous 차이,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기초 특강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어머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옆에 영어 유치원도 다녔고 영어 맨날 어학원 다녔는데 우리 아이가 왜 기초를 모르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결국에는 다 같은 영어이긴 하지만 학습을 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이게 전혀 다른 공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쉬운 문법들을 하는 것 같은데 중일 문법을 뭐 이렇게까지 특강까지 들어야 할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4가지 단원이 있는데요. 이 문법들은 2학년 때도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많은 단원 중에 이 4단원을 제외하고는 2학년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학년 교과서에 이 단원들이 나오지 않는데 시험에는 연계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심화나 최상위 정도의 레벨을 받는 친구들이면 처음 정규반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배울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문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럼 이 친구들이 1학년 문법의 기초가 없는 채로 2학년 문법을 배우게 되는 건데, 그럼 나는 분명히 투구정서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에는 there is, there are이 나오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문법이라는 것은 좀 차근차근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정규반 레벨이랑 그리고 이제 문법 특강에서 아이가 대전을 받는 레벨은 저는 좀 상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기초 특강을 들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첫날 보고 아이 드랍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끝까지 다 완강을 하거든요. 어머님이랑 상담할 때 여쭤보면 첫째를 키워봤더니 영어학원 레벨은 맨날 높게 나오는데 2학년 가서 이제 문법 시험 이런 것들이 나오면 1학년 문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거는 레벨이 높은 친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개념학습이 없는 문제풀이 학습의 문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발췌해온 지문은 휘문중학교 1학년 실제 시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게 몇 개가 틀린지를 제시를 해주었고, 이제 그 틀린 개수에 맞춰서 친구들이 뭐가 틀린지만 쓰면 되는 답이었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겠지만,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중학교 2학년, 3학년으로 가면 점점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요즘 이제 고등부 내신에서도 이제 어법의 오류의 개수를 찾거나 틀린 거 모두 고쳐서 쓰거나 이런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혹시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오지 않은 어머님들께서는 집에 가서 이 자료를 한번 아이에게 보여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이 친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문법의 포인트들을 과연 캐치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문법 숙제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보시면 It was my first hunt toda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it, 이건 제가 여기에 메인 문법으로 넣어놓진 않았지만 비입칭 주어라고 하는 it을 사실은 아이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There were a lot of interesting fish in the oce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There were, 아이들 일단 there were이 나오면 the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were이라는 건 사실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스위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a lot of 라는 이 형용사 자체도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there were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뒤에 fish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fish를 딱 봤을 때 이 문법을 명사를 안 배운 친구들이면 이 fish가 단수, 복수가 똑같다는 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분명히 there 뒤에 단수나 was라고 했는데 왜 were이 오는 거야? 이거 틀렸구나. 특히나 남학생들은 처음에 답을 찾으면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가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1학년 때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법들, 그리고 I could hunt easily because of, 여기가 지금 원래 문제 포인트인데요. because of랑 because, 접속사냐 전치사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뒤에 주어 동사가 와 있는데 너는 뭘 쓸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게 학교의 문제 포인트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이 개념으로 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I caught a big round fish 할 때 caught 부분 보이시죠? 이게 아이들이 catch들하고 제일 많이 쓰는 문법이에요. catch의 과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언뜻 보면 다 이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으나, 만약에 여기서 있는 대로 오류를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이 제 생각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되는 순간부터 사실 중학교 문법은 내신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신이 이제 어려운 거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보면서 하나하나 쓰면서 이거 전치사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사실 내신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시면 이런 문법들이 이렇게 하나의 지문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만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제 여름특강 문법 기초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반과 총정리반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머님들께서 그 기초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는 기초가 탄탄해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또 되게 겸손하게 우리 애는 기초가 없어 라고 했는데 막상 시험 봤는데 40점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이게 맞나 싶으실 때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저희가 문법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특강을 들으려고 하시는 어머님들이라면 시험은 꼭 응시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물론 시간도 내야 되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기초 듣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이의 여름방학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꼭 한번 진단을 받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테스트 결과가 30점 미만이다. 고민 말고 그냥 기초반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끔 한 29점 뭐 이렇게 나왔을 때 30점 나왔을 때 사실 30점도 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들이 1점만 높여서 그냥 문총반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 2번 정도 듣고 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서 30점 미만은 그냥 그래 기초 다지자 하고 보내주시면 되고 40점 이상이 나오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첫째가 40점 이상 받고 문총반 갔었는데 전혀 못 알아듣더라. 나 무조건 기초를 시키겠다 하시면 그러면 보내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첫째 아이시고 뭐 저희 문법 특강을 들어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4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바로 문총반으로 가시길 사실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서술형 문제가 꽤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절대 찍어서 점수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0점 이상의 친구들은 그냥 빠르게 다음 선행을 위해서 문총반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경직입니다. 이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테스트 결과가 30점보다 높은데 40점보다는 낮아요. 근데 학원에서 사실 커트라인은 30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되면 데스크 선생님들께서 물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뭐 어떤 단원들이 여기서는 이런 걸 배우고 여기서는 이런 걸 배우는데 원하시는 반으로 선택하셔라. 근데 저는 이제 데스크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들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반을 좀 잘 선택해서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오버된 반을 가는 거는 저는 크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아까랑 반대로 띄워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2학년 때도 나오는 문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빼면 이만큼이 됩니다. 그럼 지금 한 10개 정도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지금 문법 특강이 회차가 5전반 기준으로 8회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한 8회차 동안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근데 내 아이가 만약에 이 중에 4개 이상이 숙지가 안 돼 있다. 저는 그건 기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물론 문총반도 초등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초를 뭐 아예 안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닌데요. 너무 빨리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나 이제 기동사 이해했는데 벌써 이 친구들은 조동사 넘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한번 좀 얘기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문제 풀고 있었던 게 있으면 참고를 좀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공부했던 단어들 좀 한 2번 정도 반복했던 단어들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좀 예를 들어 난 다 잘하는데 명사 번호만 모르겠어. 이런 건 사실 저는 문총반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4개를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수업의 반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 단계를 가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아이들과 좀 잘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월금과 화목의 오전 특강도 진행을 하지만 수요일 오후 특강, 이제 또 뭐 오전에 수학을 너무 빽빽하게 다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오전에 오기에 좀 멀리 살거나 이런 친구들은 오후반도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빠지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와 시제는 저는 문법의 완전한 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좀 잘하는 친구여도 이건 100점 맞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빠지는 것들이 명사가 빠져 있습니다. 명사는 왜 빠져 있냐면 하면 좋지만 만약에 횟수가 좀 부족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명사는 사실 불규칙 같은 건 좀 암기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명사는 여기에 같이 이제 붙어서 오고요. 형용사 부사하고 비교 빠지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학년 문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조금 제외하고 가는 거고요. 전치사 접속사는 2학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빼고 전치사는 조금 쉽습니다. 한 번만 수업 들어도 금세 잘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과 투보정사, 동명사.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걸 보시면 살짝 의아하실 수 있는 게 아니 내가 듣기론 투보정사, 동명사가 엄청 중요한데 왜 이걸 같이 이렇게 묶어서 수업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사실 초등학생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보다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겨울 특강은 거의 듣고 나면 다른 사람이 돼서 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여름 특강이 짧다고 하더라도 이게 8회차를 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점점 기초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부정사 동명사 여기서 처음 배우는 것 같지만 여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뭐 예문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예문으로 조금 두루뭉실하게 배우다가 다른 것과 연계돼서 배우다가 메인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관련된 암기를 하게 되는 파트가 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재 순서와는 전혀 다르게 나가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가장 조금 이상적인 로드맵이 아닐까. 조금씩 기초를 쌓아나가는 이런 순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력도 거의 다 평균 10년 이상이십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동안이시기는 한데요. 사실은 경력이 대단하시기도 하고 누구나 강의력에 관해서는 사실 한명원에서는 얘기를 할 거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는 초등 전담 강사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5학년, 특히 6학년도 그렇지만 5학년들은 문법 수업에 처음 들어올 때 조금 쫄아 있어요. 친구들이 선생님 나 모른다고 혼내면 어떡하나, 나 혼자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특히 또 대치 밖에서 오는 친구들은 특히나 좀 약간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하고 오거든요. 제가 선생님들이랑 이제 가끔 이제 커피 타임을 좀 가지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고등부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자료 정말 주말마다 준비하시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5학년들이랑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그 친구들이 따라오는 속도, 왜 이것도 모르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고등부 선생님들은 좀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초등부랑 고등부를 같이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보통 중학교를 이렇게 사이에 끼고 같이 시험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초등학생들한테는 저는 사실 강의력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달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모르는 걸 저는 좀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너 이거 몰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음부터 절대 질문 안 합니다. 또 모른다 하면 왠지 나만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 사실 실제로 아이들이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한명원 영어 오기 전에 이은재 어학원이라는 곳에 좀 오래 있었는데요. 이은재 어학원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20대 후반이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유일한 20대 강사였습니다. 원장님이 원래는 20대를 안 뽑으시거든요. 너무 어리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 20대에 들어가서 사실 처음에는 초등을 주셨을 때 좀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선에서는 중3을 메인으로 했었던 선생님인데 새로 이직을 했는데 저한테 초등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강의력이 부족해 보이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으나 아이들을 가르쳐보니 완전히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중3 친구들이랑 초5, 6 친구들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필요한 강사의 역량도 굉장히 다르고 근데 저는 이제 이쪽에 있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초등부 강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확고하게 가지게 됐던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희 학원에서 중1까지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님들께서는 너무 낮은 학년의 선생님들은 위에를 모르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초등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르치신 경험까지 다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 아이들과의 매칭, 좀 케미가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학년에 따라서 학원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주시기는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초등 전담은 제가 지원을 해서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메인으로 진행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초등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단순 강의보다는 관리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잘 모르는 친구들, 5학년 때 잘하는 친구, 6학년인데 아직 기초가 없는 친구 정말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티칭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중학교 1학년까지 제가 아까 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처음에 초중점담을 맡았을 때는 저도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원래는 5학년들에게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막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다 던져주고 한번 해봐라 약간 이랬다가 그게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5학년 커리큘럼, 6학년 커리큘럼, 중1 커리큘럼이 완전히 목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은 물론 학습 양도 중요하지만 학습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학원을 못 다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스스로 좀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6학년부터는 조금 강하게 진도를 나갑니다. 거의 중학교 2학년 것까지도 끌어서도 진도를 나가고요. 근데 5학년 때 문법을 좀 배운 친구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1이 되면 사실 문법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 해야 되냐? 독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학년, 6학년에 따라서도 티칭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같은 특강반에 들어가 있지만 개별로 봐줄 때 5학년들은 넌 여기까지 해도 지금 괜찮아. 집에 가거라. 하지만 6학년들한테는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내년에 고생해. 못 가. 이렇게 좀 저는 하는 노하우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교재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열중 16강이라는 교재는 말 그대로 16강으로 되어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의는 16강인데 저희 지금 8주 학습에 거의 딱 맞는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의 좀 특장점은 어머님들께서 교재를 혹시나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렇게 얇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교재를 오로지 특강 때만 사용합니다. 정규 교재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목적을 말씀드리면 일단 풀어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첨삭이 다 들어갑니다. 사실 두꺼운 교재 하면 저도 숙제 많이 내주고 좋기는 한데요. 특강 듣는 친구들은 사실 저랑 다시 안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정규반 친구들이야 조금 잘못 배운 게 있으면 잘못 이해한 게 있으면 다음번에 배우면 되는데 특강은 사실 멀리서도 오시고 하세요. 그러면 이 수업에서 배운 것 중에 잘못 배운 게 있으면 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진 않지만 그 문제는 마스터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저와 다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건 이따 좀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어북하는 저희 학원 교재고요. 데스크에서 구입 가능하시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타겟으로 나온 교재라서 6학년 상위반 친구들부터는 이게 조금 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강에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교재. 이제 저희가 처음 그 초등 설명회에 대해서 학원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갈 때 이 마그마 교재에 대한 설명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쓰기로 넘어가는 좀 꼼꼼한 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을 텐데 제가 이 교재 지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총 4분이서 교재가 총 6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6권을 저희가 외부 도움 받지 않고 디자인만 맡기고 정말 저희끼리 만든 교재. 그래서 퀄리티는 정말 보장드릴 수 있고요. 이 교재의 특장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일단 대치 지역의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들이 한 반절 정도 들어가 있고요. 물론 단어나 이런 것들은 좀 변형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반절 정도는 저희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만든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서술형이 어머님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우리 애는 투구정사를 분명히 한 3번, 4번 한 것 같고 객관식 풀면 다 맞아. 근데 투구정사를 서술형으로 배워버리면 쓰라 그러면 오류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머님들의 시각에선 그럴 수 있는데 애들의 시각에서는요. 아니 아까는 5개 중에 고르라고 한 거고 이거는 문장을 나보고 다 쓰라는 거잖아.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따 그 저희 수업 진도 이렇게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쓰기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하다가 서술형 하고 이렇지는 않고요. 객관식까지 완전히 개념을 다 숙달을 한 다음에 서술형 수업을 저는 따로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택형 문제풀이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서술형 말고 객관식에서는 그냥 용법을 구분하시오 정도가 시험 문제일 텐데요. 사실 서술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투부정사 문제인데도 시제도 챙겨야 되고 주어도 챙겨야 되고 또 이제 또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뭐 완료 투부정사라고 해서 시제가 바뀌는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술형에 녹여내는 건 사실 선택형 문제를 푸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수업이기 때문에 주어 쓰고 동사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초반은.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어와 영어는 쓰는 서술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어 문장을 쓰는 기초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빌드업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중요한 게 빈출 표현.
제가 아이들한테 이 교재 진행할 때 처음에 목표를 다 말을 해주거든요. 이 교재, 죄송합니다. 이 교재의 목표는요, 서술형을 잘 쓰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머니들 다이어리를 쓰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write a diary 이렇게 많이 쓰죠. 사실 영어 표현은 keep a diary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많진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그런데 이게 또 단어책에서 다뤄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친구들은 이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저희는 거기에서 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표현들은 우리 아이들이 단어 외우는 것도 또 안 돼. 문법책에도 안 나와. 그럼 도대체 누가 가르쳐주지? 해서 만든 교재가 저희가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서술형 출제됐던 빈출 표현들, 수거도 그냥 수거만 50개 외워. 이러면 잘 안 외워져요. 근데 문장에서 본인이 틀렸던 문제에 있었던 수거는 다음에 보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복습을 통해서 빈출 표현 반복, 이게 이 교재의 좀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수업 방식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처음에 한 20번 정도 진행되는 게 이제 리뷰 테스트입니다. 8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회차마다 단어와 문법은 4번 시험을 봐야 하고요. 근데 특강반에서는 저는 응용 시험보다는 개념 시험을 일단 위주로 먼저 진행합니다. 응용은 제가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그동안 뭘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모든 문제에 대한 첨삭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때 진행을 합니다. 엄청 바쁜 시간이 되는데요. 친구들 시험 보고 있는 동안 저는 옆에서 막 열심히 아이들 오기 전부터 첨삭을 시작을 해서 이제 아이들 시험 시간과 제 숙제 검사 시간이 같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채점을 해야 되는데요. 채점을 물론 빨리 진행하기는 하지만 이제 채점을 하면서 풀이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해서 썼어야 되는 문제인 건지, 예를 들면 선생님이 노트에 적어준 것과 문제가 조금 달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고요. 그다음 오답 질문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검사한 이 숙제 검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본인이 오답을 예를 들어 10개를 해왔으면 그중 제가 다시 이렇게 적어서 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오답은 무조건 다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답 질문을 본인이 합니다. 나는 오답 잘해온 것 같은데 저 왜 다시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능동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친구들한테 모르는 거 질문 하면 거의 한두 친구만 계속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일단 좀 능동적으로 본인 문제를 질문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 판서를 통해서 개념학습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학습이라는 게 이거는 간단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먼저 순서이긴 합니다. 실전 문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날 배운 문제 유형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응용은 이제 배웠던 문법을 어떻게 넣어서 서술형을 넣어야 될지 먼저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실전 문제풀이는 뭐냐 하면 그 전에 배웠던 문제입니다. 그 전에 시험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오답을 다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봄으로써 이게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가 된 건지 거기까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제가 숙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좀 저한테 속상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선생님은 자꾸 다시 해오래. 저 친구도 설명해주고 나한테는 다시 해오래.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뭐 가서 막 속상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념을 찾아서 본인이 오답을 할 수 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선생님이 해줄 수 없고요.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건 뭐냐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왔는데 길이 잘못가 있어. 그럼 제가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설명을 제가 먼저 다 해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노트 거기 몇 번째 줄 보고 와. 다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오답까지 하면 노트를 거의 뭐 한 10번은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단어들, 개념들, 문법들이 또 있기도 하고, 본인이 막 머리 싸매고 찾아내는 그 과정은 사실 영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너무 자료가 많아요. 인터넷 찾아봐도 나오고, 답지도 어떻게 다운받으면 나오고, 너무 쉽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은근히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좀 못 참겠더라고요. 단어도 네가 발음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문법도 너가 개념 찾아서 오답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요구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혹시 아이들이 좀 속상해해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할 수 없는 문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구두 테스트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입구자 써서 말로 하는 테스트를 봐요. 단어를 보게 되면 저는 스펠링 시험을 보거든요. 왜냐면 서술형 쓸 때 아이들 스펠링 너무 많이 틀립니다. 너무 충격적인 스펠링이 많아서 뭐 말씀드릴 게 너무 많긴 한데, 안 틀릴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틀리면 왠지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영어를 몇 년을 시켰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썹니다. 델리커스. 근데 몰라요. 네,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눈으로 그냥 봤을 때 대충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스펠링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또 맹점이 생깁니다. 기억력이 비상한 친구들이 단어를 약간 사진 찍듯이 이쪽만 외워요. 이쪽만 외운 다음에 어떤 이거였던 것 같아, 그냥 이런 거를 갖다 적으면 통과를 합니다. 여기서 보내주게 되면 이제 그 친구는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구두 테스트는 뭐냐면 이 친구한테 딜리셔스를 쓰게 한 후에 제가 딜리셔스를 읽어줍니다. 그럼 본인이 한국어 뜻을 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비상하게 커밍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잘하거든요. 이렇게 보고 다니고, 뭐 제가 뒤에 저희는 거울이 뚫려있기 때문에, 유리가 뚫려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지켜보고, 뭐 손바닥도 맨날 한번 펴보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여기에 써서 커밍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 하는 게 가장 그걸 일단 잡아내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만 외우지 발음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독해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독해는 사실상 속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게 발음이 읽혀야 되거든요. 아, 딜리셔스 저번에 맛있는 면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음이 안 되면 사실은 독해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두 테스트 굉장히 중요하고, 문법도 구두 테스트 중요한 이유는 제 시험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개념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보려면 시험지 안 보고 말로 한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푼 거에 대해서도 너 이거 왜 이렇게 풀었어? 아, 여기가 모여서요. 이거 본인이 말할 수 있어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는 과정이 좀 험난하기는 하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네, 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특강이 되게 좋은 점이 저희한테는 조금 사회적인 스케줄이지만 저희가 1시에 수업이 끝나면 3시 반까지가 좀 비어있어요. 물론 식사하러 잠깐 나갔다 오기는 하지만 좀 숙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 이후까지 남아있거든요. 제가 잠깐 밥 먹고 오는 시간 이후에도. 그러면 이제 제시를 볼 때 계속 미통과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제가 다시 데려다 사실은 수업을 좀 해주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까지 거쳤을 때는 어머님들께서 기초반에 너무 여러 아이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조금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이제 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밑에 파란 색깔로 적혀있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정답이 나와 있는 교사용 교재인데요. 답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각동사 스멜 플러스 형용사. 자, 제가 이 교재로 수업을 하다 보면 오답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써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든 오답이 답지와 똑같습니다. 네. 답지를 보고 오답을 한다는 소리인데요. 근데 사실 답지를 봐서 뭐 그 성의껏 해온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이걸 가지고는 사실 우리 아이들 문제 정확하게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 스멜에는요 감각동사 2형식도 있지만 3형식도 있고요 5형식도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오답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냄새가 난다. 이거는 스멜이 2형식으로 쓰인 거다. 이걸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럼 냄새가 난다니까 2형식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like 뒤에 명사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관문은 뭐냐? 나이스 품사가 뭐냐? 또 알아야 돼요. 나이스는 형용사죠? 그러면 형용사를 쓴 게, 죄송합니다. 맞다. 이렇게 아이들이 오답을 해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답지 보시면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 오답하러 가면 딱 이렇게 합니다. 뒤꿈 긋고 써요. 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처음부터 그렇게 고쳤으면 틀렸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고쳐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 오답해서는 집에 못 가고요. 여기까지 돼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전에 휘문중 문제 보여드린 거랑 조금 연결이 보이시나요?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라면 아까 그 휘문중 문제 하나씩 분석하면서 풀고 있을 겁니다. 다음 부분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법들이긴 한데요. 사형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 대충 해석으로 하거나 그냥 뭐 여기서 많이 본 형식으로 하거나 문장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공식 본인이 노트에 있는 거 다 써서 이게 왜 아이온지 설명해줘야 되고, 여기에는 왜 디오가 오기 때문에 뭐 전사가 붙여오다 이런 것들 다 설명해야 됩니다. 힘들겠지요. 네. 자, 마지막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부분은 2번은 동명사고 나머지는 현재 분사예요. 아이들이 이 해설을 보고 과연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네, 답지를 보고 잘해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에 적어줬습니다. 동명사 해석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되지 않으니 요건 동명사, 뭐 현재 분사다 이렇게 아이들이 좀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음 부분은 문법 총정리반 양지 선생님께서 이어나가 주실 예정이고요. 끝나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저는 양재희 강사라고 하고요. 영문법 총정리반을 맡고 있고 저희 중등 영어 내신 만점의 기틀을 가질 특강을 맡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들으신 기초반과 달리 총정리반은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요.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나는 좀 중학교 전체 내신을 배우긴 했지만 문법을 알고는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문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좀 낮다 하는 학생들은 총정리반이 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난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심화적인 문법까지 다루는 좀 다양한 개념을 듣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총정리반에 등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제 수업의 특징인 개념 암기 그리고 문제 적용, 서술형 영작 연습까지 이 3가지 사이클을 좀 연속으로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서술형 대비를 좀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 적합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커리큘럼을 좀 구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기초반과 달리 저희는 보통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교재를 사용하게 되고요. 목표 자체는 초등 영어는 물론이거니와 아이들이 이제 내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신에 나오는 모든 문법들을 총정리하고 망라하는 그런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 이제 기초반과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도 그렇고요. 시제도 있고요. 수동태도 분명히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 왜 또 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문장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정리반에 와도 팔품사, 문장 형식, 문장 성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회차 수업을 진행할 때는 팔품사, 문장 성분, 구화절,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형식을 좀 진행하는 편이고요. 시제 같은 경우도 기초반은 보통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저희는 그 진행형 중에서도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들 그리고 그런 동사들 중에서 특정 뜻으로 쓰였을 때만 진행형이 되는 예외들 그리고 현재 완료 4가지 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어떤 단어들, 키워드들이 있어야지 그 용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심화적으로 다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분사 구문이나 관계사와 같은 파트는요. 기초반 중1 교재는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사 구문을 좀 안 배워봤다. 관계대명사가 약하다. 관계 부사가 약하다. 하면 총정리 많이 좀 넣고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셨겠지만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 표를 좀 담아 놓은 건데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 1학기보다는 거의 다 2학기 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단원에서 8단원 사이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각동사부터 사역동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문장의 형식 파트에서 배울 만한 내용들을 같이 다루고 있고 초보정사의 특히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특정 동사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준동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내신을 준비할 때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모든 내용들을 이제 망라하는 것이 저희 총정리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내신을 좀 더 굳건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의 문법을 좀 조직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총정리반을 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중학교 영어 문법을 좀 얘기하자면 2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말했던 반복이고요. 두 번째는 확장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위쪽을 보시면요. 1학년 때 나오는 주요 문법이 2형식에 있는 감각동사, 그리고 4형식의 수요동사,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뭐를 쓰고 누구 앞에 뭐를 붙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럼 이런 기반을 갖췄다는 전제하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가면요. 5형식, 특히 사역동사나 준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와 같은 다른 심화적인 동사들의 규칙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이 당시 이제 중학교 2학년 교재만 보면요. 사역동사 뒤에는 목적격 보호자의 동사 원형만과 이 정도 개념밖에 없거든요. 중학교 3학년으로 가면 어쨌거나 목적격 보호가 명사랑 형용사가 올 수 있는 자리다 보니 형용사인 과거분사도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관계가 수동이면 PP 형태, 과거분사가 올 수 있구나 이런 심화적인 개념이 하나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문법 자체가요, 새로운 내용을 계속 배우기보다는 아이들이 기반적으로 깔아놓은 거에다가 확장시키고 확장시킨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단어 시험 보고요. 문법 시험을 본 다음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선생님께서 이제 보통 수업 숙제 검사를 하시고 오답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전체적인 오답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새로운 진도 나간두 이제 선생님들마다 방식이 조금 다르시긴 하겠지만 개념 암기 시키시고 문제 풀고 더 나아가 서술형 명작까지 연습하는 좀 구성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엔 아이들이 이제 학습 현황 문자를 보낸 후에는 재시험이 걸린 학생들은 집에 귀가가 좀 어렵고요. 남아서 끝까지 통과할 때까지 계속 무한 재시험을 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이제 특강은 오전 10시, 9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
아침에 일찍 와서 밥 빨리 먹고 점심 먹고 집에서 쉬고 싶지 남아서 제 시험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는 게 너무너무 싫다 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도 알아서 남지 않으려고 공부해오려고 하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정리반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맡고 있는 총정리반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면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에 나왔고요.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최상위반, 초등학교 6학년 심화반, 그리고 초6 외대보고반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간략한 이제 이력을 설명드리면 저는 이전 이전 학원에서도 초중등부를 담당했고요. 실제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재직한 경험이 있고 실제로 내신 문제들을 출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어떤 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중학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 하는 판서,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기 용으로 찍어놓은 건 아닌데 아이들이 보통 학교 개강이나 이제 좀 일찍 오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영상 보강을 좀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영상 보강 찍어놓은 걸 좀 캡처를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이런 특강마다 제가 열심히 판서하여서 아이들과 판서식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조 자체가 여러 연구와 정말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구조화하여 만든 형태이고요. 특히 아이들이 이 판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재시험이 무조건 걸리게 됩니다. 특히 남학생 중에 필기 너무너무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안 쓰면 무조건 재시험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드는 이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프린트나 판서 같은 것도 수업 방식 중에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쓰는 이제 기출 혹은 예문 같은 것도 매년 좀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중학교에서 좋은 예문이 나왔다? 그런 예문을 활용하여서 아이들에게 좀 수업 시간에 소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기초반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사가 직접 숙제 검사를 꼼꼼히 하기 때문에 대충 답 제껴온 친구들 저는 이제 문제 풀 때도 보기 답 골라놓고 다른 거 이제 깔끔하게 비워진 친구들은 답지 뺏긴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었고 정확히 이게 답인 거라면 다른 보기는 왜 아닌지를 체크해 오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정말 이제 답지를 뺏겼다 하는 친구들은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좀 대충대충 숙제를 못하게 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당일 문자 발송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늘 재시험 걸렸는지, 단어 공부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뭐 숙제 잘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아실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게 바로 이건데요. 제가 그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제가 모든 학년별 그리고 단원별로 문법 개념 프린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저희가 쓰는 교재에 맞춰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왼쪽에 보시면 각 칸마다 내신 출제 포인트라고 이제 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좀 선처럼 듣게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써놓고 연습하고 실제 예문 같은 거를 갖다 놓으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오구나 하면서 좀 적용을 하고 인지를 한 그런 스타일인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제가 쓰는 판서를 보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 빈칸에 이걸 써야 되구나, 이걸 써야 되구나를 알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일단 기본적으로 100%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문제를 이제 풀리는데 개념하고 바로 문제를 풀면요. 애들이 하는 게 왼쪽이 개념이면 오른쪽 문제 푸는 교재가 많잖아요. 그 왼쪽 개념 보고 오른쪽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가 푸는 게 아니라 왼쪽 그냥 뺏겨가지고 답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 이 판서식으로 채우는 걸 주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100% 집중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문제 풀기 전 제가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구드 테스트를 봅니다. 예를 들어 투거 정도의 부사적 용법을 배웠다. 그럼 5개가 뭐였는지, 해석이 각각 뭐였고, 어떤 키워드를 쌤이 구분하라고 수업 시간에 말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게 돼요. 대답을 못한다? 원래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와서 보는 저 커트라인이 마이너스 5점이거든요. 칸이 많아도. 그렇게 대답을 못한 친구들은 마이너스 3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1, 2점 되게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좀 큽니다, 차이가.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려고 막 3, 4분 시간을 좀 막 달달달 외우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업 들을 때도 그렇고요. 요 구드 테스트도 그렇고요. 문제 풀고 다음 수업 시간에 올 때 이걸 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최소 3번 아이들이 달달달 정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암기를 이제 치고 가면 사실 문법은 100% 암기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반이 되고 나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문법을 배웠는데도 문제를 계속 틀리는 친구들은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고 수동적으로 답 체크하는 거에서 끝나는데요. 진짜 머리가 좋고 배운 친구들은 이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파악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그럼 8번 문제를 보시면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없는 것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가 없으니 수동태가 안 된다고 했고 상태와 소유의 동사들 그런 의미를 가진 것들은 수동태가 안 된다 했네? 그거 세 가지 찾아야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be know, 알려져 있다. 이거 수동태는 다 아는데 뒤에 전치사가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보자마자 여기다 전치사 문제가 있겠네? 전치사만 봐야지? 이런 식으로 시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쓸 줄 아는 그런 좀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서술로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걱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를 푼 뒤에 쓰기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과 배웠던 개념에 한해 쓰기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나중에 대학 갈 때 뭐 수시, 정시로 갈 거 아니냐? 수시를 생각해라. 수시는 이제 수일치, 시제일치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랑 8회차 수업이면 매 회차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실수를 하거든요. 수일치, 시제일치. 근데 8번 듣고 나면 딱지가 생겨서 쓸 때부터 자기 머릿속에 제 목소리가 떠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학교 1학년에도 맨날 실수하는 거. 수일치, 시제일치, 뭐 S 붙이고 이런 거에서 이제 기본적인 실수가 안 나오도록 서술형까지 좀 꽉 잡고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